딱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모든 과목에서 톱이었다. 그렇지만 그걸 내세우지 않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친구들을 배려하곤 했다. 마치 자신의 뛰어난 두뇌가 부끄럽기라도 하다는 것처럼. 다만 키가 작은 사람에게서 흔히 볼 수 있듯 한번 마음을 정하고 나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간단히 양보하지 않으려 했다. 이치에 맞지 않는 규칙이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교사에 대해서는 심각한 태도로 화를 내는 일이 자주 있었다. 천성적으로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라 테니스 시합에서 지면은 기분이 나빠졌다. 졌다고 해서 성질을 부리는 건 아니었지만 확실히 말수가 줄어들었다. 다른 넷은 그런 그의 울컥하는 성격을 재미있어하며 놀리곤 했다. 그러면 결국 아카도 웃고 말았다. 아버지는 나고야 대학 경제학부 교수셨다. 아오는 럭비부 포워드로 체격이 건장했다. 3학년 때는 팀에서 주장을 맡았다. 어깨가 넓고 가슴이 두꺼운 데다 이마가 널찍하고 입은 커다랬으며 코는 크고 묵직했다. 몸을 아끼지 않고 돌진하는 타입이라서 상처가 끊일 날이 없었다. 차분히 공부하는 타입은 아니었지만 성격이 활달해서 다들 호감을 가졌다. 똑바로 눈을 바라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했다. 놀랄 만큼 대식가여서 뭐든 맛있게 잘 먹었다. 욕을 하는 일이 거의 없었고 사람 이름과 얼굴을 금방 기억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었고 어울리는 자리에서는 분위기를 잘 아울렀다. 스크루는 그가 럭비 시합 전에 둥그렇게 진을 짜서는 동료 선수들에게 힘차게 외치던 광경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했다. 그는 외쳤다. 잘 들어. 지금부터 우리는 이긴다.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이기느냐, 얼마나 이기느냐다. 우리 사전에 패배는 없다, 알았지? 절대로 패배는 없는 거다, 우리에게. 우리 사전에 패배는 없다 하고 선수들은 큰 소리로 외친 다음 필드로 흩어졌다. 그러나 모교 럭비부는 그리 강하지 않았다. 아오 자신은 탁월한 운동 실력을 갖춘 뛰어난 선수였지만 팀 전체 수준은 그렇고 그런 정도였다. 장학금을 주고 전국에서 우수한 선수를 끌어모으는 사립학교 강호에게 자주 무참히 패했다. 그러나 일단 시합이 끝나고 나면 아오는 승부에 크게 연연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이기겠다는 의지 그 자체야 하고 그는 말했다. 실제로 살아가면서 계속 이길 수만은 없지. 이길 때가 있으면 질 때도 있어. 그리고 우천연기도 있지. 시니컬한 구로가 말했다. 아오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넌 럭비를 테니스나 야구와 혼동하는 것 같아. 럭비 시합은 비가 온다고 해서 연기되지 않아. 비가 와도 시합을 해? 시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그녀는 모든 스포츠에 대해 거의 아무런 관심도 지식도 없었다. 맞아. 아카가 끼어들었다. 럭비는 아무리 비가 와도 중단하네. 그래서 매년 많은 선수들이 물에 빠져 죽곤 하는 거야. 너무하잖아. 시로가 외쳤다. 바보 아니야. 당연히 농담이지 하고 구로가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다. 이야기가 딴 데로 샜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잘 지는 것도 일종의 운동 실력이라는 거야. 아오는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넌 매일 그 연습에 열심이고. 구로가 대꾸했다. 시로는 옛날 일본 인형을 연상시키는 단정한 얼굴에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몸매가 꼭 모델 같았다. 오칠이라도 한 듯 까맣게 윤기 흐르는 긴 머리카락이 아름다웠다. 길을 가다 스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뒤를 돌아봤다. 그러나 그녀 자신에게는 그 아름다움을 귀찮아하는 듯한 구석이 있었다. 성실하고 고든 성격에
어떤 경우건 남에게 주목받는 것을 어려워했다. 피아노를 아름답게 잘 쳤지만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솜씨를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방과후 활동에서 아이들에게 차분하게 피아노를 가르칠 때면 그녀는 더없이 행복해 보였다. 그렇게 밝고 평온한 표정의 시로를 스크루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보지 못했다. 몇몇 아이는 비록 학교 공부에는 잘 적응하지 못했지만 선천적으로 탁월한 음악적 재능이 있어 그냥 묻어두기에는 아깝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러나 그 학교에는 골동품에 가까운 업라이트 피아노밖에 없었다. 그래서 5명은 새 피아노를 사기 위해 열심히 모금 활동을 벌였다. 여름방학 때는 모두 아르바이트를 했다. 악기 회사에도 찾아가서 협조를 부탁했다. 그리고 오랜 노력 끝에 마침내 그랜드 피아노를 손에 넣기에 이르렀다. 고등학교 3학년 봄이었다. 그들의 그런 성실하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은 주목을 받아 신문에도 실렸다. 시로는 평소에도 말수가 적었지만 동물을 좋아해서 개나 고양이 얘기만 나오면 얼굴빛이 갑자기 바뀌며 신이 나서 떠들었다. 자신은 수의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하지만 그녀가 날카로운 메스를 들고 레브라도 견의 배를 가르거나 말의 항문에 손을 집어넣는 모습을 스쿠르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다. 전문학교에 가면 반드시 그런 실습을 해야 한다. 아버지는 나고야 시내에서 산부인과 병원을 경영했다. 구로는 용모가 평균보다 약간 위 정도였다. 그렇지만 표정에 생기가 넘치고 애교가 있었다. 몸집이 크고 전체적으로 풍만한 편이었는데 16살 때부터 이미 가슴이 컸다. 자립심이 강하고 터프한 성격에 말이 빠르고 머리 회전도 그만큼 빨랐다. 인문계 과목의 성적은 우수했지만 수학이나 물리는 처참할 정도였다. 아버지는 나고야 시내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했는데 아무래도 아버지를 도와 일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스크루는 자주 그녀의 수학 숙제를 도와주었다. 구로는 시니컬한 말을 자주 했지만 독특하면서도 상큼한 유머 감각이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면 즐겁고 자극적이었다. 열성적인 독서가이기도 해서 늘 손에서 책이 떨어지지 않았다. 시로와 구로 둘은 중학교 때부터 같은 반이어서 5명이 그룹을 만들기 전부터 서로 잘 알았다. 둘이 나란히 서면 참으로 볼만한 풍경이었다. 예술적 재능을 갖춘 내성적이면서 특출한 미모의 소유자와 총명하면서도 시니컬한 코미디언, 유니크하면서도 참으로 매력적인 조합이었다. 생각건대 그룹 가운데서 다사키 스크루만이 이렇다 할 특징이나 개성이 없었다. 성적도 중상 정도였다. 공부에 그리 큰 관심은 없었지만 수업 중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최소한의 예습과 복습은 빠뜨리지 않았다. 어릴 적부터 왠지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 밥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밥을 다 먹은 다음에는 반드시 이를 닦는 것처럼. 그래서 남의 눈을 끌만한 성적을 올린 적은 없지만 어느 과목이나 쉽게 나쁘지 않은 성적을 올렸다. 부모 역시 딱히 문제가 없는 한 학교 성적에 대해 잔소리를 하지 않았고 억지로 학원에 보내거나 가정교사를 두지도 않았다. 운동을 싫어하지는 않았지만 운동부에 들어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는 않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따금 테니스를 치고 이따금 스키를 타고 이따금 수영을 했다. 그런 정도였다. 잘 정돈된 듯한 얼굴이고 실제로 가끔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었지만 그건 요컨대 특별히 찌그러진 데가 없다라는 말에 지나치 않았다. 스스로는 거울을 바라보며 참을 수 없는 지겨움을 느낄 때가 많았다. 예술 쪽에 관심이 깊은 것도 아니었고 이렇다 할 취미나 특기도 없었다. 입이 무거운 편에 얼굴이 잘 붉어지고 사교성이 떨어져 처음 만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안절부절 못했다. 억지로 특징을 찾아본다면 5 가운데 집이 가장 유복하다는 것과
외숙모가 베테랑 배우로서 화려하지는 않아도 점점 널리 이름을 알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정도였다. 그러나 스크루 본인에 대해 말하자면 남에게 자랑할 만한 또는 이렇다 할 특징을 갖추지 못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느꼈다. 모든 점에서 중용이었다. 또는 색채가 희박했다. 다만 한 가지, 취미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다자키 스크루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철도역을 바라보는 일이었다. 왠지는 모르지만 자의식이 생긴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는 시종일관 철도역에 매료되었다. 신칸센의 거대한 역이건 시골의 자그마한 단선역이건 오로지 실용적인 화물차역이건 철도역이기만 하면 무작정 좋았다. 역에 관련된 모든 사물이 그의 마음을 강하게 이끌었다. 어릴 적에는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철도 모형에 푹 빠져 지냈지만 실제로 그의 마음을 끌어당긴 것은 정교하게 제작된 기관차나 차량도 아니고 복잡하게 교차하면서 쭉쭉 뻗어나간 선로도 아니고 한껏 정성을 들인 디오라마도 아니고 거기에 그저 장식물처럼 놓인 평범한 역 모형이었다. 그런 역을 전차가 통과하거나 또는 서서히 속도를 떨어뜨리며 다가와 플랫폼에 정확히 멈춰서는 것을 보는 게 좋았다. 오가는 승객들의 모습을 상상하고 군의 방송이나 발차 벨소리를 듣고 역무원들의 긴장된 움직임을 떠올렸다. 현실과 공상이 머릿속에서 뒤섞이면 흥분한 나머지 몸이 떨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왜 자신이 철도역에 그렇게까지 마음이 끌리는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가 없었다. 설령 설명할 수 있었다 해도 특이한 아이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스크루는 자신에게 어쩌면 알지 못할 비정상적인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 생각하기도 했다. 눈에 띄는 개성이나 특징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그리고 늘 중용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는데도 주위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뭔가 정상적이라 할 수 없는 부분이 자신에게 있다. 모순을 포함한 그러한 자기 인식은 소년 시절부터 36살에 이르는 지금까지 인생의 이런저런 부분에서 그에게 당혹감과 혼란을 가져다 주었다. 어떤 때는 미묘하게, 어떤 때는 나름대로 깊고 강하게. 스크루는 가끔 자신이 왜 이 친구들 그룹에 속하게 되었는지 의아하게 생각하기도 했다. 진정 내가 이 친구들에게 필요한 존재일까? 오히려 내가 없으면 나머지 내 친구들은 더 자유롭고 즐겁게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다들 아직 그런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것이 아닐까? 그걸 깨닫는 건 시간 문제 아닐까? 생각할수록 스크루는 혼란스러웠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가늠하는 일이란 마치 단위가 없는 물질을 계량하는 것과 같았다. 저울의 바늘이 지잉 소리를 내며 딱 한 군데를 가리키지 않는다. 그러나 그 말고 나머지 넷은 그런데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같았다. 잘 자요. 안녕.